2026년 1월 19일 중의원 해산과 2월 8일 총선은 일본 전후 정치사에서도 좀처럼 보기 어려운 초단기 선거입니다. 다만 이번 해산의 본질은 일정이 이례적이라는 데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지금, 그리고 왜 굳이 이런 방식의 총선을 선택했느냐는 점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위협보다도 여당 내부의 상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연립구조와 정당, 지지율의 한계가 만들어낸 권력의 병목 상태가 이번 해산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 헌정사에서 총리의 해산 권한은 늘 정치적 결단의 상징으로 작동해 왔는데 이번 해산은 그 제도적 권한을 활용해 정당 구조 자체의 제약을 넘어서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해산을 결단할 수 있었던 가장 직접적인 동력은 개인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율입니다. 여론조사에서 70에서 80%에 이르는 총리 개인 지지율은 일본 정치에서는 매우 드문 수치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인기라기보다 다카이치가 아직 본격적인 평가 이전 단계에 있는 총리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유권자들이 기대와 상징을 동시에 투영하고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지지율은 안정적인 정권 운영을 보장한다기보다는 정치적으로 큰 결단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정당성의 자원에 가깝습니다. 일본 정치에서 반복되어 온 개인 중심의 극장형 정치가 디지털 여론, 환경 속에서 다시 나타난 사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개인 지지율과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자민당은 장기 집권으로 인한 피로감, 여전히 남아있는 파벌, 정치,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의문 등으로 인해 지지율이 정체된 상태입니다. 다카이치가 아무리 높은 개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해도 자민당이라는 정치적 그릇 자체가 새롭게 평가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불균형이 바로 이번 총선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 조건입니다. 그래서 전략의 초점은 자민당을 직접 강화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선거의 질문을 자민당을 지지하는가에서 다카이치를 총리로 계속 두고 싶은가로 바꾸는 데에 있습니다. 자민당은 독립적인 평가 대상이 아니라 다카이치라는 리더십을 담는 정치적 용기로 제정이 됩니다. 이는 당의 약점을 총리 개인이 흡수하는 위험하지만 효율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택의 배경에는 현재의 연립 구조가 놓여 있습니다. 자민당은 단독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일본 유신회와 연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연립은 정권의 수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대신 총리의 정치적 색깔을 구조적으로 제약합니다. 유신회는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나 재정 투입에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가진 정당으로 다카이치가 추진하는 경제, 안보 강화와 전략산업 육성 노선과는 계속해서 긴장관계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 결과 총리는 정책을 이끄는 리더라기보다 연립 내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관리자로 보이기 쉬운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이 상태가 길어질 경우 총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지지율 하락이 아니라 정치적 서사의 소멸입니다. 강한 메시지와 분명한 방향성을 자산으로 삼아온 인물에게 타협의 평균값으로 수렴되는 정책은 곧 정치적 색채의 희석을 의미합니다. 초단기 총선이라는 형식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유권자의 시선은 총리 개인에서 정당과 지역 후보로 옮겨갑니다. 반대로 시간이 압축될수록 선거는 자연스럽게 리더를 선택하는 순간으로 수렴됩니다. 다카이치가 과반 확보에 총리직을 걸겠다고 선언한 것은 유권자에게 선택의 무게를 강하게 체감시키는 장치이자 연립 파트너의 존재를 정치적으로 뒤로 물리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초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에서는 접전 지역에서의 13% 득표 차이가 의석수로 크게 증폭됩니다. 다카이치의 개인 지지율은 자민당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지만 이 미세한 이동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 지지율을 당 지지율의 대체제로 삼는 전략에는 분명한 한계도 있습니다. 일본 유권자는 총리는 괜찮지만
이 지역의 자민당 후보는 찍지 않는다는 선택을 비교적 자연스럽게 합니다. 특히 도시권의 중도층에게는 여전히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다카이치는 좋다. 하지만 그 다카이치가 이끄는 자민당은 정말 달라졌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물음에 설득력 있는 답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개인 지지율은 비례대표 득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소선거구 전반에서의 승리를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일본 유권자가 정당 평가와 인물 평가를 점점 더 분리해서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의 전략을 단순한 도박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프레임의 목표는 자민당을 완전히 부활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목표는 연립을 불가피한 조건에서 선택 가능한 옵션으로 낮추는 데 있습니다. 단독 과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연립 파트너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정도의 의석 회복만 이뤄내도 총리의 정치적 자유도는 크게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 정치가 연합 중심의 합의 정치로 굳어질지 아니면 다시 개인 리더십 중심의 결단 정치로 돌아갈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번 총선은 두 가지 비대칭적인 현실 위에서 치러집니다. 하나는 총리 개인에 대한 높은 기대이고 다른 하나는 정당 정치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피로감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이 불균형을 정면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그 위를 넘어가려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한다면 그는 당을 살린 총리라기보다 당 위에 서서 정치적 쉴 공간을 확보한 총리로 기록될 것입니다. 반대로 실패한다면 개인 지지율이라는 자산은 빠르게 소진되고 이번 해산은 과도한 승부수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총선이 던지는 질문은 이제 분명해 보입니다. 일본 유권자들은 자민당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다카이치라는 리더에게 국정을 맡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선택은 어디까지 지속될 수 있는가입니다. 진짜 평가는 투표함이 아니라 선거 이후 일본 정치가 다시 결단의 정치로 돌아갈 수 있는지 여부에서 내려질 것입니다. 동시에 국제 공급망의 불확실성과 정치의 개인화, 흐름 속에서 일본 민주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도 함께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되었길 바랍니다. What Useful Stories와 함께라면 그 길이 조금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느껴질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 곁에 머물겠습니다.